안녕하세요. 금빛 물결 김석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경표, 산계, 수계 개념 요거 예, 말씀을 하시려다 말았는데 오늘 음. 요거 완벽하게 터득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경치 얘기하고 풍경 얘기하고 풍수 얘기할 때 산하고 물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수가 좋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네. 산수가 좋다 이런 말은 산과 물이 좋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과 물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고 이걸 또 잘 알아야 땅 이름 연구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연구를 했는데 참 이게 또 재미있는 거예요. 산경표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시대 문헌에도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파란 게 물줄기예요. 그리고 이 초콜릿색으로 된 부분이 이게 산줄기입니다. 근데 이 산줄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이제 저 호남 지방에 있는 전라도 쪽에 이제 지형을 제가 하나 따온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요 산줄기는 산줄기대로 쫙쫙쫙쫙 뻗어 있죠. 그런데 물줄기는 물줄기대로 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이 이 물줄기를 보세요.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이 물줄기가 결코입니다. 결코 이 초콜릿색을 넘어가는 데가 한 군데나 있나 보세요. 없죠. 없죠. 결국 뭐냐면 물은 물대로 가는 겁니다. 산을 절대로 넘지 아니한다는 거죠. 산은 산대로 산줄기를 뻗어내렸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상경 수경의 그게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산은 물을 건너지 아니하고 물은 산을 넘지 아니한다 하는 상경 수경의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대간이 그런 원칙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그 상경표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어느 산줄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분기되는 게 족보 형식으로 펼쳐져 있어요. 야, 이거는 대한민국 곳곳을 저렇게 누비고 다니지 않고야 이런 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데 이러한 지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그 뒤에도 조선 광문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갖다가 재판 발행을 하고 그랬어요. 지도가 아니 이 표가 너무 구체적이고 재밌었어. 예를 들어서 어느 산이 있으면 그 산이 나온 지맥 나오고 그 지맥이 어느 산에서 시작됐고 어느 산이 그게 또 어느 큰 지맥으로 갔고 큰 지맥으로 어디로 가면 이렇게 가가지고 쭉 지맥만 따라서 물을 건너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도달하는 곳 바로 한 군데 백두산이라는 겁니다. 그게 백두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들은 백두산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상경수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경표를 보면은 이제 신경준이 편찬한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이게 보면 산맥들을 산줄기 하천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대간 나오고 이제 큰 산줄기입니다. 정맥 나오고 고담줄기 그리고 정간 이렇게 해가지고 14개의 정간 정맥으로 집대성 해놓은 겁니다. 그 신경준이 지금 신경준으로 정해오긴 해요. 이렇게 해서 아주 현실적인 준거를 대면서 그걸 마련을 했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됐고 그걸 보면은 이 산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온 산이다. 자기의 동네 뒷산이라도 이 산은 어느 줄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이 상경표를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건 대단한 문헌이죠. 그래서 상경표를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런 지도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서 이러한 정맥들을 전부 그려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내가지고 어느 산줄기가 있으면 그거 올라가면 이 산줄기 올라가면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 형식의 족보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우리 산줄기는 몇 번째 내려가지고 그 줄기에서부터 왔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족보가 그렇잖아요. 너는 누구의 조상이냐 하면 조상을 금방 알아내지 말고 피줄기를 따라서 우리 조상은 처음에는 요거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시조의 신라의 누구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는 게 족보 아닙니까?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경포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제 보면은 산줄기의 족보라고 그랬죠. 나타나는 지리적 사실이 발굴해. 능선에는 물이 없다. 그리고 계곡 물골머리에는 능선보다 반드시 더 낮은 곳에서 채취됐다고 하는 지리적 사실과 인문적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러한 대동여 지도도 다 그거에 근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로 만들어낸 큰 지도가 바로 백두대간에 의한 그 지도고요. 지금도 이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백두대간 흘러내려오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죠? 이게 백두산이에요. 어떻게 흘러오나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렇게 내려서 한경도 거쳐서 강원도 거쳐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리산. 예, 지리산이에요. 여기가 지리산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 산줄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줄기들을 이렇게 뻗어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좀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 구조고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잘 만들어서 형 교과서의 지도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촬영 산맥이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늦은 거예요. 지금 기존에 그 일제 시대 때 만들었던 산맥 지도가 자연과학의 산물이라고 하면 지금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간 개념, 예. 우리 민족의 대간 개념은 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통합한 거죠. 통합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형 중심으로 높고 낮음이 제대로 표시된 거고요. 예. 이거는 거의 지질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 가치는 이게 더 낮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 산행하는 사람들이 지도를 가져갈 때요. 어떤 지도를 가져가느냐 하면은 갈퀴형 지도를 가져갑니다. 그 갈퀴형 지도가요. 손가락처럼 이렇게 산줄기를 갖다가 손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지도 많이 보셨죠? 예. 그런 지도를 가지고 다니. 그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고손으로 그리면 복잡해서 이 산줄기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예. 근데 갈퀴형 지도를 가지고서 산행을 하면 아주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행을 할 때 차라리 현재의 그 지형도 같은 거 가져가지 마시고 그런 갈퀴형 지도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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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몇 분 안 했나 봐.